1,000만 원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식에게 돈 보내는 것도, 손주 용돈 보내는 것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보내도 되나?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 괜히 건드려서 탈이라도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명단에 오르고 전화가 오고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말에 조금 안심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평소에는 일반 사람 계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그때그때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순간이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집을 살 때, 갑자기 큰돈이 움직일 때, 현금 거래가 눈에 띄게 많아질 때, 자산조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때, 이런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과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치를 한꺼번에 봅니다. 특히 상속이 걸리면 최대 10년치까지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요. 생활비였어요. 용돈이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 돈은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증여 추정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풀면 이 뜻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증여로 본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쪽은 국세청이 아닙니다. 돈을 준 사람 혹은 돈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이 이게 증여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증여가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세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 이 한 문장만 머리에 남아도 오늘 영상은 절반 이상 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까요? 이유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괜찮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차용증도 써놨고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자가 실제로 오갔는지, 상환이 정기적으로 있었는지, 그 흐름이 계좌에 남아있는지, 이게 없으면 차용증은 힘을 잃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차용증은 깔끔하게 써놨는데 이자는 한 번도 안 받았고 상환도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속이 발생하거나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로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돈 아니냐. 이렇게 되면 차용증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건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그 이후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 관계는 차용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자가 오가야 하고 상환 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자식 명의 통장을 내 돈 관리용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돈인데 뭐가 문제야? 자식 통장이 편해서 그냥 거기로 관리한 건데.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 이 구조는 아주 불편합니다. 돈의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차명 계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남 이름으로 올려둔 통장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이 누구 재산인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자식 명의로 오랫동안 관리된 돈은 국세청이 보기에 자식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에서 빠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증여로 보거나 탈루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하려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 생각입니다. 생활비는 얼마든지 괜찮다. 생활비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생활비를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얼마 동안, 왜 줬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체되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생활비냐, 아니면 다른 목적의 자금 이동이냐. 생활비라는 말은 통과증이 아닙니다. 생활비라고 말만 하면 다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해결 파트입니다.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해지는지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지원, 손주 학원비, 의료비 보조, 이 메모 하나가 나중에 증빙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차용 관계를 차용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자가 실제로 오가고 상환이 정기적으로 있고 형식이 아니라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증빙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문자, 메신저, 통장 내역, 간단한 메모, 이건 나중에 당신 편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비과세와 공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더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먼저 생활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범위여야 합니다. 지속적이더라도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소득이 거의 없고 당장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 이건 생활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직장이 있고 소득도 있고 생활이 가능한데 수년 동안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체된다면 이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손주 학원비, 등록금, 유학비용, 이런 교육비는 직접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자식 계좌로 몰아서 보내고 그 뒤에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교육기관으로 직접 보내거나 교육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자식, 손주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는 사회 통념상 당연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메모와 기록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병원 이름, 치료 목적, 시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증여공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공제를 의식하지 않고 돈이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그땐 나중에 한꺼번에 묶여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차라리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증여 신고는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미리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이나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은 이미 정리된 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고 안 한 게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기는 것보다 깔끔하게 남기는 게 낫다. 이건 세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더 내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가 조금씩 정리되실 겁니다. 계좌이체 자체는 자동 통보가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는 과거를 본다. 가족 간 돈은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 그리고 증명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 이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자식 불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돈 문제는 사랑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같은 가족이라도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때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괜히 불안해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은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조금만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억울한 세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은 꼭 저장해 두시고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나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정답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헷갈리는 걸 정리해가는 자리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있는 기준 하나는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